심도 있는 전략으로 시장 이겨내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전략, 목요일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훈 소장과 함께 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이번 주는 좀 물가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였죠. 화요일에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리고 간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뭐 절대적인 수치는 40년 내 모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반응은 좀 달랐어요. 화요일에는 반락을 했고 주가가 그리고 수요일에는 반등을 했어요. 실적에 조금 더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특히 이제 밤사이 말고 그 미국으로서는 화요일 날 그렇죠. CPI가 발표됐는데 뭐 숫자는 40년 내 최고치라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죠. 갑자기 뭐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것도 뭐 200포인트 그렇게 했고 실제 개장하고 나서도 강하게 출발했는데 결국은 하락 반전해서 아마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그런데 어제 PPI가 나오고 나서 결국은 뉴욕 증시 올랐고 또 물가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미국채 수익률은 또 하락했단 말입니다. 그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 참 시장이 빠르긴 빠르고 뭐 요즘 다들 폴 볼커 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대비 지금 시장은 훨씬 더 뭐랄까 좀 민첩해졌다 그럴까?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빠르고 미리 반영해버리고 앞선 코너 팩트체크에서 두 분이 또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만 그러니 다들 긴장했던 5월 FMC 가서 3월 FMC를 거치고 의사록 보고하면서 5월 달에는 뭐 50bp도 올릴 수 있고 6월까지도 계속 갈 수도 있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국채 시장에서는 금리 끌어올리고 주가를 누르고 했던 것들이 확 뒤집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 그쪽까지에 대해서 미리 배팅했던 시장에 주식 쪽 같으면 주가 좀 밀리겠네.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르겠네. 특히 단기물 오르겠네. 라고 했던 배팅들이 이게 지금 좀 시장에 또 가장 그건 뭐죠? 오래된 속성 중에 하나가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고 그러니 루머라기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쪽에 해서 주식 하락, 금리 상승 쪽에 베팅했던 그 포지션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실제 CPI가 나오고 PPI가 나오면서 갚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같아요. 뭐 간략하게 볼게요. 늘 시간이 쫓기니까. 물가지수 한번 보시죠. 먼저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은 전년비 8.5%입니다. 전혀 줄어들지가 않죠. 전혀 줄어들지가 않는 상황이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비 11.2%입니다. 놀라운 수치예요. 놀라운 수치인데 시장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예측했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전월비도 사실 CPI도 마찬가지, PPI도 마찬가지 전월 대비도 줄어들지는 않아요. 줄어들지는 않는데 시장은 여기서 또 살짝 뭘 보느냐 하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 음식료 가격 뺀 코어 여기서 또 주거비까지 빼면 또 코어까지 갑니다. 코어도 있나요? 예, 근원까지 막 가는데 자, 이 부분이 예측보다 PPI는 더 높았고 한데 특히 이때 굉장히 안도하는 양상이었는데 살짝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3월 달에 유가 많이 밀렸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정점 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함정은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눌리는 거는 두 개 때문이에요. 두 가지 항목.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략 비축류 엄청나게 풀었죠. 일단 당장 부족한 물량 전략 비축류로 채워줬고 그다음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봉쇄하니까 중국발 수요가 또 주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유가를 누르는데 이 두 개의 효과가 과연 장기적으로까지 갈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보니까 딱 월, 화, 수. 지난 금요일 꼭지 찍고 월, 화, 수부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2년물, 지금 10년물이 꺾입니다. 꺾이는데 지금 요거보다는 이게 이제 새벽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시 19분 뭐 그쯤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시 19분 새벽 그 무렵입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낙폭은 줄이긴 했어요.
낙폭은 줄이기는 했는데 요 그림 보시면은 느낌이 올 겁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합니다만 블룸버그 차트인데요. 여기서 이거 지금 이 하얀색이 2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꺾이잖아요. 꺾이는데 지금 이제 월가에서 설명하기로는 앞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던 야야야 연준이 긴축 세게 한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들 어떻게 했다 2년물 국채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숏을 많이 즉 국채 매도 쪽으로 포지션들이 확 쏠렸다는 얘기죠. 이 이제 하늘색 파란색이 결국 그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막 증가한다는 얘기는 포지션 즉 2년 국채 떨어진다. 매도 쪽으로 막 포지션들이 모였던 게 지금 요게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청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에 또 뭐 몇 장 몇 막 하는 중에 또 하나의 커튼이 살짝 내려온 겁니다. 자, 요까지만 하자. 연준 가지고 연준이 뭐 금리를 얼마나 올리고 양적 긴축에 나서고 대충 이제 확인됐잖아. 그 확인되기 전까지는 전부 금리 오르는 쪽에 주가 빠지는 쪽에 배팅했잖아. 그거 확인됐지. 그랬더니만 새로운 뉴스라고 하는 시장의 속성이 나타났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래서 어떻단 얘기인데 조금은 주식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 그렇게 접어들었다 봅니다. 네, 그럼 조금은 시장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도 어제 좀 시원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 볼 것 같은데 만기일도 맞고 맞아요. 총재가 부재한 금통위도 열립니다. 네.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증시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분들 많고 저도 사실 소장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금통위가 그래요. 이창용 한국은행 지명자는 아직까지 지명자 입장이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아마 총재 대행으로 해서 금통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금통위를 주재하실 것이고 오늘 금리를 또 이미 우리는 3번 올렸는데 연준은 지난 3월에 겨우 한 번 올렸고 우리는 3번 올렸고 자 이거 보시죠. 이거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6월에는 한미 기준금리,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왼쪽 그래픽은 현재 상황이죠.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올렸죠. 올려서 이제 3번 올려서 1.25에 와 있고 미국은 지금 0.25에서 0.5니까 상단 기준으로 하면 0.5%. 지금 딱 75bp 우리가 살짝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FOMC 일정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월 달에 그대로 갔었고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올려서 지금 0.5까지 온 거예요. 상단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 얼추 윤곽이 잡히기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각오하자는 거 아닙니까? 5월 달에 50bp 올릴 수 있고 6월 달에 50bp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도 반영한 겁니다. 네. 이거 반영한다고 그동안에 국채 시장에서 막 매도세가 그렇게 강했고 여기다가 지금 크리스토프 월러는 밤사이에 7월까지 한 번 더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월러의 또 형님이라 할 수 있는 제임스 블라드는 남은 6번 전부 50bp 가자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두 사람이 연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한다고까지 보는 거는 조금 오바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경한 분들이 강경한 쪽이고 야 그건 아니야 쪽도 있고 그게 우리가 점도표에서 아래 위로 막 흩어진 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준 내부에서도 그 연준 인사들 간에 이견이 분분할 텐데 그걸 조율하는 게 의장이고 그죠?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그 표 다시 보시면은 FOMC 현 상황에서 얼추 보시면은 좋아. 2번 정도는 50bp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25bp씩 쭉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연말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점도표에서 중립 수준이라고 찍어주는 그 2.5 근방에 오는 거예요. 2.5가 오는 거고 블라드 말 맞다나 50bp씩 계속 올려버리면 3.5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오늘 뭐 총재도 부재한 가운데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미국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동결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그다음 금통위 일정도 한번 보시죠. 우리 금통위 일정 보시면 그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매월 2번씩 열리죠, 금통위가. 네. 금통위가 2번씩 열리는데 이 회색 처리한 날이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3월, 6월 이럴 때는 3, 6, 9, 12월에는 그건 없어요. 금리 결정은 없는데 우리 아까 5월 초인데 우리는 5월 26일에야 가서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번 달에 그냥 금리 인상 안 하고 가면 우리는 1.25고 미국은 0.75까지 오고 그다음에 5월도 아까 보셨다시피 5월 FMC가 6월 14, 15입니다. 밑에 표 보시면은 6월 14, 15고 우리는 6월 가서는 금리 결정 없고 7월 14일에 갔어야 이렇게 돼버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지금 갈리는 거군요. 의견이 갈리고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6월 FMC에서도 50bp를 올리면 그때 가면 미국이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는 진짜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까지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 금통위 건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령 오늘 안 올리고 한번 쉬고 간다 하더라도 5월에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장 오늘 안 올리더라도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라고 네.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국경제TV와 함께 생방송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환율 흐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엔화 가치가 달러당 또 126엔까지 또 떨어졌어요. 네, 네. 지금 20년 네.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을 한 건데 지금 미국은 긴축에 시동을 걸고 있는 반면에 엔화는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달러는 강해질 것이다. 그죠? 주식 밀리고 국채 시장의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고금리 통화인 달러 강해지고 또 긴축한다니까. 양적 긴축도 한다니까. 달러 돈줄 쪼온다니까. 그런 식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차트 보시면은 그런 가운데에 최근에 막 달러 매수가 강해졌던 것이고 이걸 갖다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어떻게 이것도 좀 정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증시에서는 주식 매수, 국채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좀 그만 팔고 이제 좀 사자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갖다 좀 꺾자 이런 것처럼 달러에서도 달러롱이 조금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로 달러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유로 달러는 거의 1.08 근방에서 두 번째 바닥 만들고 이제 유로 밀어도 더 안 밀리네 하는 느낌이 오니까 조금 유로 쇼카바가 나오는 느낌이죠. 지금 여기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유로 달러가 저 정도에서 바닥인데 왜 달러 인덱스는 위에서 더블탑 분위기가 아니고 왜 더 치고 올라갔지? 그 얘기는 유로보다도 다른 통화 특히 엔 같은 게 더 약해졌기 때문이죠. 엔은 최근에 125엔에서 막혔다가 조정받나 싶었는데 이것도 뚫고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네. 다시 올라왔으나 이제 자꾸 어제부터 해서 어떻게 그저께부터 해서 월요일부터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달러원 환율도 이제 결국 1230원대 접어들었다가 오늘은 뭐 1220원대 초반 내지는 1210원대에도 발을 담글 것 같은데 조금 요렇게 이제 자꾸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과거와 지금이 어떨까 싶은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거죠. 이 무렵 보세요. 코로나 닥쳤을 때 훌쩍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크게 밀렸다가 조금 시장이 또 한 달 남짓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훅 갔다가 엄청나게 또 잡아먹는 음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증시의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죠? 결국 요거때의 약간 미니 축소판. 결국 이렇게 더 못 가고 결국 환율이 꺾여주는 달러 약세. 이런 상황이 와준다면은 이제 증시는 이제 반등폭을 진짜 2800, 2822 트라이하고 2840, 50 라운드도 트라이 해보자 하는 건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요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월간 차트만 잠깐 보시면은 두 개의 힘이 막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5개월 이평선 제일 위에 이동평균선은 지금 꺾이고 있어서 야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야. 경기도 만만치 않고 지금 뭐 연준이 저렇게 막 호랑이 얼굴을 하는데 싶은 반면에 위에서 빳빳하게 올라오고 있는 20개월 이평선은 또 뭐죠? 아직 세상 망한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막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혼전을 이루는 가운데에 당분간은 조금 위를 노리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도 일단 하단은 지지되면서 네. 위를 좀 노릴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목요일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